자, 21단원 연습 문제 남은 거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는 이제 집합 ABC가 이제 뭐 짝수다, 3의 배수다, 뭐 홀수를 2배한 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때 주어진 식을 정리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저 집합의 연산식들을 이제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죠. 또 지금 보니 여기가 이제 A 차집합 B 이렇게 돼 있고요. 합집합에 A 교집합 C가 있고 여기 전체 또 여집합을 한 다음에 교집합에 A를 해달래요. 자, 정리할 건데 일단 뭐 차집합 바꿔줘야 될 거고, 그리고 정리해주고 나서 뭐 드물어간도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얘부터 조금 정리를 먼저 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합집합에 A 교집합 C가 될 거니까 A 교집합으로 묶어주면요, B 여집합 합집합 C가 되겠네요. 자, 거기다가 다시 여집합을 한 다음에 또 정리를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정리를 하고 나서 교집합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뭐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저기에 여집합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A 여집합 될 거고, 여기 합집합에다가 B 여집합 합집합 C에도 여집합이 되고 여기에 교집합 A가 붙는 거죠. 그럼 여기가 A 여집합 합집합에 B 교집합 C 여집합에다가 교집합 A니까 분배를 해주고 나면 A 여집합 교집합 A 될 거고, 합집합에 B 교집합 C 여집합에 교집합 A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죠. 공집합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연산이 다 어때요? 연산이 같죠. 그럼 뭐 위치 내 맘대로 바꿔줘도 상관없는 거네요. 일단은 지금 보면 뭐 A 교집합 B에다가 C의 여집합 요렇게 지금 나와 있고, 여기서 뭐 더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하네요. 있기는 하니까 이 상태로 두면 근데 C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홀수를 2배한 거를 뺀 게 아닌 거 이렇게 나오면 조금 이상할 것 같고요. 이상할 것 같고, 3의 배수랑 연결 짓기에는 삼의 배수랑 연결 지었을 때 홀수인 3의 배수만 나와야 되는데 걔도 표현하기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러면 짝수는 짝수끼리 연결하는 게, 홀수를 2배해도 어차피 짝수인 거니까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위치를 어떻게 바꾸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다 같은 연산이라서. 자, 그리고 나면요, 얘는요 A차 집합 C인 거잖아. A차 집합 C인 건데, 지금 A차 집합 A의 원소로 들어가야 될 게 뭐 2 있고 4 있고 6 있고 8 있고 10 있고 쭉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지금 홀수의 2배인 거니까 2 빼고, 그 다음에 6 빼고, 그 다음에 10 빼고 14도 빼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빼달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남는 거는 2 사라지고 나니까 4 남고 8 남고 그 다음에 12 남고 16 남고 이렇게 되겠네. 얘를 말로 표현해 주면 뭐가 돼요? 4의 배수인 거죠.
4의 배수.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4의 배수에 집합하고 3의 배수에 집합, 얘네들의 교집합인 거죠. 자, 배수집합에서 교집합이라는 건 얘는 공배수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4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니까 뭐라고 나타내 주면 돼요? 12의 배수의 집합,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뭐 다른 방식으로 묶어도요, 어차피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원소들을 나열해보고 지워보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값들이 12의 배수밖에 안 된다는 건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성상으로는 저렇게 짝지어 주는 게 제일 일단 그 설득력이 높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였을 때 3의 배수에서 뭐 홀수의 2배 한 거 빼주는 거,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할 건 없는데, 짝수 중에서 그런 걸 뺀다는 건 결국은 이제 2 곱하기 1, 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일정한 규칙만큼 날려버리겠다는 거고, 거기서 그럼 얘네들끼리 다시 가면 이게 결국 얘는 4의 배수 형태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잡아줄 수 있게끔 문제가 구성이 된 것 같아서, 여기서는 요렇게 풀어주는 게 아마 제일 설명하기에 깔끔할 것 같아요. 어차피 남은 과정에서도 똑같이 숫자 날리고 해서, 다만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하기가 좀 복잡해지는 것 뿐이지,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에서는 뭐 큰 차이들은 아마 없을 건데, 근데 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아마 당연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거를 이제 말로 설득하고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썩 그렇게 다 깔끔하진 않게 나올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10번인데요. K가 4 이상이면 항상 저런 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대요. 그때 7을 1, 2, 3을 이용해서 나타내 달라고 했으니까 뭔가 7을 해갖고 똑똑똑똑똑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막 차수가 작아지고 뭐 이런 구성은 아닐 것 같으니까. 근데 7도 사실은 뭐 충분히 큰 거고요. 4 넘어가면 다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우리한테 규칙 찾아보란 얘기인 거죠. 뭐 7 말고 더 큰 숫자였다면 아마 한 번에 더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만, 뭐 7이든 8이든 뭐 100이든 어쨌든 규칙을 찾아서 나타내 보라는 거니까 K에다가 일단 4부터 집어넣어 보죠. 그럼 4 집어넣어 주면 얘는 A3 교집합에 A2 합집합 A1 요렇게 되겠네요. 뭐 여기서 우리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일단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A5를 해볼까요? A5는 A4에다가 교집합에 A3 합집합 A2가 되겠죠. A6을 해주면 A5 교집합에 A4 합집합 A3이 될 거고, A7이라는 건 A6 교집합에 A5 합집합 A4를 해달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를 잘 정리하면은, 지금 하고 싶은 건 얘니까 얘를 어쨌든 잘 정리하면 1, 2, 3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 2, 3으로 표기하려면 1, 2, 3이 주어져 있는 얘와의 관계를 일단 살펴봐야겠네. 그러니까 어떻든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야 얘가 정리가 돼서 1, 2, 3으로 표기가 되는 거지, 뭐 6, 5, 4가 갑자기 1, 2, 3으로 바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해야 될 건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6과 5과 4를 3과 2와 1로 줄일 수 있을까? 그렇다는 얘기는 숫자가 뭐가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뭐 A 얼마와 A 얼마가 무슨 포함 관계든 어쨌든 뭐 결정적인 뭐 표시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것 같아요. 이게 규칙이 없거나 뭐 이러면 이걸 불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5를
교집합 관계니까요. 교집합 관계니까 줄여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숫자를 줄이는 게 목표니까. 자, A7이라는 건 A6하고 저 어쩌고 저쩌고랑 결국은 교집합을 한 거랑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교집합의 결과물인 거니까 이 A7이라는 건 A6의 부분집합이겠네요. A7이라는 건 A6의 부분집합이겠네. 똑같이 나타내보면 얘는 지금 A6이라는 게 A5의 부분집합이겠네요. 왜냐면 교집합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A4라는 건 A5의 부분집합이겠네요. 자, 요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럼 A4라는 건 A5의 부분집합이고 A5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는 결국은 A5여야 되는 거잖아. A4라는 게 A5의 부분집합이니까 합집합을 했을 때. 근데 A5라는 건 또 A6의 부분집합이라며. 그러면 거기에 교집합을 한 요 최종 결과물은 또 얼마여야 돼? A5여야겠네요. 그럼 이제 A7이라는 건 A5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점점 뭘 줄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똑같은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A6도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얘도 여기를 거꾸로 썼구나. A5라는 게 A4의 부분집합인 거고 A4라는 게 A3의 부분집합인 거지. 그러면 합집합을 해주면 여기가 4여야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A6이어야겠네. 요렇게 하나씩 줄여나가네. 그럼 A6을 또 나타내 보면 이 마찬가지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여기서도 생각해 보면 얘네 합해서 나오는 거는 이제 더 큰 집합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가 A3이겠네요. A3일 거고 여기가 이렇게가 나오면 안 되는구나. 잠깐만. 아까 꼬여갖고 또 이상해졌네. A4랑 A6의 교집합인 거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근데 아까 우리 어쨌든 줄여나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줄여나가는 걸 맞는데 좀 역순으로 가려고 했는데 뭔가 좀 꼬이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정순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순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A4라는 건 A3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A5부터 일단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A5가 되는 건 A4랑요. A4랑 뭔가의 지금 교집합인 거잖아. 교집합인데 어차피 합집합과의 교집합인 상황인데 저 합집합은 나를 포함하고 있는 아이의 합집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4라는 건 지금 이 A4라는 건 당연히 어디에도 A3의 부분집합이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겠죠. 그럼 얘는 그거랑 자기보다 더 큰 아이랑 자기 사이의 교집합인 거니까 A4가 되겠네. 그러면 A5라는 것도 A5랑 그 다음에 나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아이와의 교집합이니까 A4랑 같은 A5가 아니라 6이었죠. A6도 더 큰 아이랑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A5랑 같을 거고 아까 A5는 A4랑 같다 그랬잖아. 그럼 똑같은 과정에서 6을 해주면요 얘도 A6이 될 거고 그럼 A5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A4가 되겠네. 왜냐면 나보다 훨씬 더 큰 아이의
그 교집합인 거니까 요게 요렇게 해석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A6이 A5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당연히 A6은 A5 합집합 A4에도 부분집합이라는 거니까 요 과정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해석을 해보면 모든 아이들은 다 A4로 바꿔줄 수 있는 거네. 그래서 A7이 중요한 게 아니고 A 뭐 100만이 나오든 2억이 나오든 다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A4가 되는 거죠. 근데 요 A4라는 건 정의에 따르면 A3의 교집합에 A2 합집합 A1이 될 거고, 얘네들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으니까 누가 누구를 포함하거나 누가 더 큰 개념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정리할 수 없을 거고, 애초에 문제가 원하는 것도 A1, A2, A3로 얘를 나타내 달라는 거니까 요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규칙을 찾는 문제였고, 근데 수식 정리만으로 정리가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누가 누군가를 포함하고 있는가,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인가,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얘네들의 관계를 계속 밀어붙여서 찾아야 되는 거라서 조금 쉬운 풀이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아마 질문도 꽤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해설지를 봐도 이거 뭐지 할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왜 그런 접근을 하는지 자체가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 밀어붙여 본 거죠. H를 어쨌든 줄여서 3, 2, 1로 표현하고 싶다면 저기 저 낮은 숫자의 A로 좀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계들을 좀 찾아봤더니 요렇게 하면은 얘네들 사이에서 같다라고 표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해석들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시도해보고 그 시도에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문제 풀 때는 현실적으로 좀 그게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정말 딱 정형화돼서 예쁜 풀이로 쭉 가다 보니까 예쁜 답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밀어붙였을 때 그것들이 하나 힌트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언제나 뭐 알았던 문제만 푸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에는 이런 발상들도 같이 좀 생각해 주세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학생이 48명이 있고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필기구를 조사해 봤더니 볼펜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40명, 연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32명이다. 그때 볼펜과 연필을 모두 갖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경우랑 가장 적은 경우가 몇 명인지 구해라. 그리고 볼펜은 갖고 있는데 연필을 갖고 있지 않은 케이스는 또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능하냐, 만약 가장 적은 경우가 각각 얼마냐, 많은 경우가 얼마냐, 이렇게 나타내 달래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일단 나타내 봅시다. 근데 얘는 뭐 연필, 볼펜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그냥 A랑 B라고 이렇게 생각할게요. A랑 B다. 자, 계속 얘기하지만 항상 겹치는 게 몇 개인지부터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전체 학생이 48명인데 볼펜 갖고 있는 게 40명, 연필 갖고 있는 게 32명이면 그냥 단순하게 둘을 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숫자의 합은 72인 거죠. 72. 자, 72 중에서 지금 원래 다 48개여야 되는데 지금 합쳐서 72가 나오니까 잉여 숫자인 게 얼마야? 빼주면 24개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는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24개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 왜냐면 이게 딱 전체가 이제 모든 학생이 다 연필과 그 볼펜을 갖고 있다라는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A도 아니고 B도 아닌 케이스도 존재할 거라서 그때는 좀 겹치는 게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최소한 둘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24개는 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원하는 건 NA 교집합 B의 크기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일단 뭐 해야 돼? 24개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잉여인 거니까 전체 합이 48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더했을 때 72가 나왔다면 24개는 잉여인 거고 결국은 겹쳐져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겹쳐져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적은 건 24개인데, 그럼 가장 많은 케이스는 뭐냐? 그 가장 많은 거는 제일 많이 겹쳐져 있을 때라는 거죠. 그 제일 많이 겹쳐져 있을 때는 연필이 갖고 있는 모든 아이가 다 볼펜을 갖고 있을 때겠죠. 왜냐면 뭐 A도 아니고 B도 아닌 게 몇 명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많더라도 걔가 연필을 갖고 있는 학생의 수보다 커질 수는 없는 거지. 둘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각각 가장 많은 경우가 32명이고요. 가장 적은 경우가 24명인 거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원하는 거는 볼펜은 갖고 있는데 연필을 안 갖고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요 숫자가 제일 커지기를 원하는 거거든. 근데 요 값은 저 24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이 x라는 값은 24일 때가 제일 커지겠죠. 전체가 원래 40명인데 24라고 했으니까 얘는 16개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겹치는 A 교집합 B가 제일 많을 때 x 값이 적겠죠. 그럼 32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8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뭐 하나 풀고 나면은 뭐 두 번째 거는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네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게 각각 많은 경우랑 적은 경우 몇 명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그것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가장 많을 때는 16명이고 가장 적은 경우는 8명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60명의 학생이 있는데 동아리 3개 중에 적어도 한 동아리에는 가입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무조건 60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자, 그때 뭐 벤다이어그램 일단 뭐 나타내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나면 문제가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제일 많이 겹치는 케이스부터 생각해 보면 얘 지금 여기 10개인 거네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일단 뭐 알 수가 없죠. 그래도 여기 뭐 편의상 XYZ라고 두고요. 그럼 얘는 32-X-Z가 될 거고, 여기 들어갈 거는 26-X-Y, 여기 들어갈 게 17-Y-Z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뭐 늘 했던 거니까 전체 다 합치면 60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네 진짜 다 합쳐 본다고 합시다. 합쳐 보면은 얼마야? 32 다가 40 50 60 70 85 이렇게 되나요? 85에다가 x 하나 빠지고 y 하나 빠지고 z 하나 빠졌을 때 여기가 60 나와야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값은 일단 25 이렇게 일단 구해놓고 출발해보죠. 뭐 물어보는 게 뭐가 됐든 저게 안 주어졌을 때는 거의 대부분 물어보는 상황이 나올 거니까. 자, 1번부터 보면요. A 아닌 거 합집합, B 아닌 거 합집합, C 아닌 거 합집합인 거니까 얘도 드모르간 사용해주면 교집합, 교집합, 교집합이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차피 전체가 60개인 걸로 정해진 거니까 얘는 10개만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50. 그래서 1번은 뭐 거저 먹는 문제네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인데 이거 앞에서 했던 거랑 같네요. 그래서 A 교집합 B를 나타내 보면 얘가 10, X 더하기 10, 그 다음에 B 교집합 C를 나타내 보면 얘가 Y 더하기 10, 그
다음에 C 교집합 A를 나타내 보면 Z 더하기 10. 얘네 다 합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30이네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5였으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저거에 또 합집합이구나. 그러면 상황이 조금 다르네요. 지금 얘네들 단순히 물리적으로 더하는 것 줄 알았더니 저거의 합집합이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전체 이 10은 한 번만 해줘야 되는 거지. 집합에는 중복되는 원소를 여러 번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10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나와야 돼요? 35가 나와야 되죠. 아까랑 다른 거는 뭐예요? 얘가 원하는 건 합집합의 원소였고요. 우리가 그 앞에 있던 연습 문제에서 풀었던 거는 NA 합집합 B, NA 교집합 B, NB 교집합 C, NC 교집합 A 각각의 합들을 구하는 거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4가 중복해서 여러 번 쓰여야 되고, 여기 뭐 앞에 요 문제였죠. 요 문제 이때는 4, 4, 4 다 쓰였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얘가 물어보는 건 뭐였으니까 각각의 n들의 합을 물어보는 거였고, 지금 이 12번 문제에서는 합집합한 거의 원소를 물어본 거였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문제를 풀 때 조금 조심해 줘야겠네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물음은 A 교집합 B의 원소가 26이라고 나왔네요. A 교집합 B죠. NA 교집합 B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10인 거잖아. 요 값이 얼마로 주어졌대요? 26이죠. 자, 그럼 X 더하기 Y의 값이 16이 돼야 되는 거네. 합쳐서 25고요. X 더하기 Y의 합이 16인 거니까 그럼 Z 값은 얼마가 돼야 되나? 9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요런 상황에서 얘가 물어보고 있는 게 A 여집합, 교집합, 비여집합, 교집합 C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러면 일단 저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서 뭔지 파악을 해야겠네요. 얘부터 일단은 나타내 줘야 되겠는데, 어차피 같은 연산이니까 뭐 여집합이든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요렇게 생각해 주면 얘는 C에서 보여주면 돼. A 합집합 B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우리 아까 그랬던 벤 다이어그램에서 여기네요. 여기의 값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잠깐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잠깐만. NA 교집합 B가 그치, 이상한 짓 하고 있었네. X 더하기 10이죠. X 더하기 10인 거니까. 그래도 저 상황이면 값이 안 나오는데 싶어갖고, 얘가 지금 16인 거고, 여기서 지금 뭘 구한 거예요? Y 더하기 Z가 9인 거를 구한 거네요. 그럼 얘가 원하는 상황이 뭐예요? 17에서 Y랑 Z랑 빼주는 거죠. 그럼 17에서 9 빼주면은 8 되나요? 또 내가 원하는 값은 8하고 정리해 줄 수 있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사실 이런 형태 나오는데 푸는 유형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었을 때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뭐 처음 봤을 때나 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아니면 저거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거 뭐 계속 이렇게 풀고 있다 보면 그냥 원래 저렇게 푸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패턴대로 계속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요 형태 잡아주는 거, 미지수 잡고 설정해서 푸는 거, 요런 것들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3번 문제인데요. 자, 어떤 학교에서 ABC 세 종류의 책을 읽었는지 조사했더니 각각 전체 학생의 4분의 3, 12분의 5, 32분의 3이 읽었고 어떤 것도 읽지 않은 학생이 11명이래요. 그 다음에 A와 B를 모두 읽은 학생은 전체의 8분의 3이고 C를 읽은 학생 중 다른 책을 읽은 학생은 없었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앞에랑 좀 다른 거는 앞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숫자가 몇 개다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그거랑 관련돼서 숫자를 채워주고 부족한 거 넣고 채우고 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는 지금 비율만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야, 그럼 이런 상황 만족하려면 도대체 애들은 몇 명이어야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학생을 X명이라고 일단 세팅을 해주면 뭐 NA랑 얘가 이제 A 읽은 I로 할게요. 그럼 얘는 4분의 3X여야 되는 거고 NB는 12분의 5X가 돼야 되고 NC는 32분의 3X가 돼야겠죠. 자, 그리고 아무것도 읽지 않은 학생이 11명이고 모두 읽은 학생, 즉 NA 합집합 B인가요? 아, 모두 읽은 거 교집합 B. 자, 얘가 8분의 3X가 될 거고 C를 읽은 아이 중에는 뭐 다 읽은 아이는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C 읽은 아이는 다른 책 안 읽었다고 했으니까 여기 그냥 없는 거죠.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2분의 3x.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겹치는 게 얼마야? 8분의 3x인 거지? 8분의 3x. 그러면 4분의 3에서 8분의 3을 빼면 8분의 3인가요? 12분의 5니까 얼마로 해야 되나? (24분의 1) 그리고 아무것도 안 읽은 아이도 있었죠. 아무것도 읽지 않은 애가 11. 뭐 요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뭐 방법은 이제 딱 보이네요. 통분해야죠 뭐. 자, 일단은 저 빨간색으로 써 있는 거를 싹 더했을 때 저거 x가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8분의니까 4분의 3x 24분의 8, 19 여기다가 32분의 3x 더하기 11을 했을 때 여기가 x가 나오면 되는 거죠. 와, 근데 숫자 너무 아름다운 거 줬다. 얼마를 곱할까요? 96? 96 곱해주면 19 곱하기 4니까 76x
다음에 여기는 9x, 다음에 11 곱하기 96 한 게 96x, 빼주면 3, 20에다가 11x 가 11 곱하기 96이네요. 그럼 이제 x 값은 96이 나오네. 그래서 전체 학생 우리가 x라고 뒀으니까 얘는 96명이네요. 자, 요거 이용해서 그럼 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실제로 얼마인지 찾아봅시다. 그럼 얘는 96이니까 9명이라는 건가? 얘는 4명이라는 거고, 얘는 12니까 26? 요 값도 26이겠네요. 뭐 일단 요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B만 읽은 게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다 구해버렸네요. B만 읽은 거는 24분의 1x인 거니까 얘는 4명이네요. 뭐 첫 번째 거 계산하는 게 조금 이제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예쁜 숫자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뭐 저거 계산해주고 나면은 뭐 저 비율이 이제부터 다 정확한 숫자로 바뀌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에 몇 명이 있는지는 이제 한 번에도 구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사람 채우는 거, 원소 개수 채우는 문제 중에서 뭐 비율 나오는 게 그나마 손을 한 번 더 가게끔 이렇게 좀 나오는 구성인 건데, 그래 봐야 요 정도 테크닉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거랑 비교했을 때도 뭐 크게 엄청나게 뭐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런 느낌은 잘 주지는 않죠. 자, 마지막 문제 14번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 해석만 되고 나면은 연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문제라서 이제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써서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은 px는 0과 qx는 0이 되는 x값들이 이제 각각 실근 기준으로 5개, 8개 이렇게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px에다가 이 0을 만족하는 x값이 뭐 미지수 뭘로 둘까? 뭐 p니까 p 둘까요? 그럼 p1 있고 p2가 있고 쭉 해서 p5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qx가 0 되게 하는 저 x값도 q1이 있고 q2가 있고 쭉 가서 얘는 8개 있으니까 q8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넘어가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x, y, 즉 x, y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래요. 근데 그 x, y는 px, qy가 0이거나 0이고 그 다음에 qx, py도 0이 되게 하는 실수라는 거죠. 즉 얘가 원하는 건 px, qy가 0이고 그 다음에 py, qx도 0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0 된다는 건 결국 여기 0 만들 수 있는 숫자 지금 우리 5개 있는 거 알고 있죠. 여기 0 만들 수 있는 숫자 5개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0 만들 수 있는 숫자도 몇 개 있는 거 알아요? 8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x랑 y랑 이렇게 넣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뭐 저렇게 있다는 거죠. 물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 0 만들 수 있는 값 몇 개인 걸 알아요? 5개인 거 알고 있고요. 얘 0 만드는 값도 8개인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집합 A가 뭐야 되냐면 무한집합이래. 이게 무슨 소릴까? 그러니까 px, qy도 0 되고 그 다음에 qx, py도 0 돼야 되는데 각각 px와 qx, p랑 q를 0이 되게 하는 아이들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걸 만족하는 순서쌍이 무한개가 나올 수 있는 걸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p에다가
1, 2, 3, 4, 5를 넣으면 0이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1, 2, 3, 4, 5를 넣으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각각의 이제 실근이 각각 1, 2, 3, 4, 5라고 생각을 해본 거지. 그럼 내가 x에다가 1, 2, 3, 4, 5를 집어넣으면 1, 2, 3, 4, 5 중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px, qy는 0이 나오는 거죠. px, qy는 나올 거야. 자, 근데 저 뒤에 있는 것이 0이 나온다는 보장이 지금은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앞에 x에다가 1, 2, 3, 4, 5 중에 뭔가를 넣어본 거거든? 그럼 이제 q, 막 1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q1인 거야, q1. 근데 걔도 0 되려면 y에다가도 1, 2, 3, 4, 5 중에 무언가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1, 2, 3, 4, 5 중에 무언가를 넣어줘야 그래야 py, qx도 0이 나올 거 아니야. 왜냐면 p1이 0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 숫자의 쌍이라는 게 결국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x에다가 뭐를 넣고 y를 뭘 넣어야만 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걔를 곱하고 나면 유한한 숫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자, 근데 얘가 원하는 건 무한해야 된대. 그럼 내가 p에다가 1을 넣었는데 0이 됐어.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있는 py, qx는 0이 되는지 아닌지 몰랐잖아? 근데 얘가 q도 1을 넣었더니 0이 돼 버린다면 내가 x에다가 1을 넣게 되는 순간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뭐든 상관없어지는 거죠. 어떤 케이스가 되면? 그러니까 막 이거는 정말 예시예요. P1도 0이고요. Q1도 0이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P1에다가 QY를 곱해도 0이고요. 그 다음에 Q1에다가 PY를 곱해도 0이겠죠. 근데 여기 넣을 수 있는 Y 값들은 무수히 많은 거네. 어차피 0을 만들어내는 건 1에서 이미 다 결정이 돼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야. 원래 뭔가를 곱하고 뭔가를 곱해서 0이 된다는 건 둘 중에 뭔가 하나는 0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걔네가 다 돼야 되고 싶다는 거잖아. 자, 그러려면 내가 x에다 집어넣은 그 무언가의 값 하나가 p에도 0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고 q에도 마찬가지로 0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야. 이 집합 A라는 게 해주고 싶었던 정보는 px는 0과 qx는 0은 공통근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y에 넣어야 될 것들이 또 제한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 공통근이 얼마인지 모르고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통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어쨌든. 그리고 몇 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 b의 원소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면 이제 문제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집합 저 두 번째 줄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p와 q는 공통근을 갖는 거야. 왜 공통근을 갖느냐? 만일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면 내가 넣을 수 있는 값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걔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즉 x에다가 내가 뭔가를 넣었을 때 y에 넣어야 되는 값들이 정해져 버린다면 그때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해질 거고요. 내가 x에다가 무슨 값을 넣었는데 y 값이나 아무 값이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면 그때는 y에 넣을 수 있는 값이 유한해지는 게 아니라 무한해지는 거니까 내가 걔를 만들 수 있는 순서쌍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집합 A가 무한집합이다라는 건 결국은 px와 qx는 공통근을 갖는다. 몇 개 갖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집합 B로 넘어갈 건데 그럼 B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여기까지 가고 이제 해석 못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또 복잡해 보여서 그래. 자, A의 원소 중에 하나를 갖고 올 거래. 갖고 올 건데 이때 X랑 Y랑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 A의 원소라는 건 PX, QY는 0이고 QY,
py, qx면 또 0 만들라는 거잖아. 근데 x랑 y랑 뭐 하다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px, qx는 0 되는 원소들만 모아놓은 게 뭐야? 집합 b라는 거죠. 앞에 나와 있던 건 a는 x랑 y랑 달랐어요. x랑 y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뭐 같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px라고 쓰고 qy라고 쓰고 py라고 쓰고 qx라고 쓰고 이렇게 썼는데, 집합 b가 하고 싶은 얘기는 x랑 y랑 같은 거라고. 즉 y에도 뭐 넣으라고? x 넣으라는 게 x 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px, qx가 0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px가 0이거나 qx가 0이면 되는 거죠. 근데 얘네 만들어내는 게 몇 개씩 있다고? 요거 만족하는 x값이 5개, 요거 만족하는 x값이 8개가 있는 상황인 거네. 그럼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당연히 p가 0 되게 하는 5개, 그 다음에 q가 0 되게 하는 8개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집합 A 때문에 p와 q는 공통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공통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뭐 해줘야 돼? 공통근의 개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공통근이 몇 개까지 가질 수 있어요? 5개까지 가질 수 있겠지. 5개, 8개 있으니까. 그리고 적어도 몇 개는 가져야 돼? 1개는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개 이상? 5개 이하겠죠. 그럼 최대값은 공통근의 개수가 제일 적을 때겠네요. 그래서 5에서 8 더하고 하나 빼주면 되겠죠. 얘가 그러면 12인가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집합 원소의 최대값은 12개가 됩니다. 근데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 여러분이 그만큼 이거를 이해하는 거를 힘들어 하다는 거예요. 뭐 딱히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뭐 더 위에 더 나한테 먼저 배웠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되게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공통근을 가져야 하고 공통근이 가장 적으면 원소의 개수가 제일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저렇게 막 복잡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줄 때도, 그러니까 사실 해석이 어려운 거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얘네가 물어보진 않을 거야. 왜냐면 뭐 그러면 이상한 거니까. 애초에 막 알 수 없는 내용을 막 해석해봐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어차피 곱해서 뭐 대입해서 0 된다면 근인 거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둘이 뭐랑 곱해서 0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것들을 막 뭉쳐놓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으로 표기를 하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방정식의 근의 개수 얘기해 주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집합을 이용해서 표기를 하면 이제 꽤 어렵게 나왔고, 아마 이거 실제로 가물가물하긴 한데 이게 수능 기출이었던 것 같거든. 그때도 굉장히 오답이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뭐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기출일 거라서 뭐 찾아봐도 뭐 거의 볼 일은 없는 문제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할 수 있고, 그때 표현할 때도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복잡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해석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시간을 들이고 풀라는 거지, 이게 뭐 즉각적으로 똑딱똑딱 해서 뭐가 답이 탁 나오는, 그렇게 풀지 않으면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 낼 문제들은 아니니까, 그럴 때 볼 때마다 하나씩 차근차근히 해석해보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일반적이고 쉬운 문제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훈련들도 동시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연습 문제를 풀면서 결국은 여러분의 이제 그 경험치,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숙지하자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느껴보고 체감하고 또 경험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 좀 잘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21단원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계속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반복적으로 눈에 많이 익혀놓고 그 형태의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고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내가 풀어보고 또 내가 그 풀어봤던 방식에 대해서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